군대에 1조 5천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0년 만에 미국 군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꿈의 군대를 만들고 모든 적들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의회에 올해 10월부터 군사 예산을 500억 달러 늘려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골든 플리스, 골든 공군 등도 구축하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9천억 달러가 조금 넘지만 추가로 6천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할지는 트럼프의 고민거리입니다. 답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을 약탈했던 나라들에 대한 관세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오래 이끌 것이라고 선언하며 우리가 잠깐 갔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아주 오랫동안 직접 통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미국이 그린란드도 군사력으로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미국이 유럽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어제까지 동맹이었던 파트너가 갑자기 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주제를 함께 논의해보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70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예산의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적들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꿈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027년에는 펜타곤 예산이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 네트워크 트루 소셜에 썼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즉 26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9,010억 달러입니다. 이미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1.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 결정이 상원, 하원 의원과 장관들과의 오랜 협상 끝에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위한 새로운 자금은 과거에 그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을 약탈했던 나라들을 상대로 도입된 관세를 통해 마련될 것입니다. 여기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군사 예산을 50% 이상 증액한 것은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였으며 그때 미국은 수십만 명의 군인을 파견했습니다. 김일성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였는데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때는 한국전쟁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했고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국방 예산을 50% 증액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널드 레이건 시절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이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유럽에 핵미사일을 배치했을 때조차도 국방 예산 증가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에 레이건은 25%를 증액했고 1982년에 또 20%를 늘렸지만 결코 50%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 투입이 모두 펜타곤에 필요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의 방위 프로그램, 즉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골든 플릿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포함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달 전 트럼프는 미국 해군배들이 멋지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골든 플릿 창설에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는 1,75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플릿 프로젝트는 트럼프급의 새로운 군함 25척을 건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군함들은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하고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웃지 마세요. 하지만 트럼프는 군함의 이름을 트럼프급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도 군사비 지출 규모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6천억 달러를 더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현재 국방에 GDP의 3.5%를 지출 중입니다. 그리고 네브래스카주 하원의원 돔 베이커는 최소한 GDP의 4%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소한 국방비를 0.5%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해군, 공군, 대륙간 탄도미사일, 폭격기를 재건하고 우리 군인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공화당원들이 1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당적 분석센터인 연방예산책임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의 계획이 2035년까지 5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관세만으로는 모든 지출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의 관세는 예산에 2,88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필요한 금액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의 계획입니다. 제 생각엔 트럼프가 뭔가를 꾀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수년 동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베네수엘라를 재건하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우리는 석유를 사용할 것이고 그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석유 가격을 낮추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돈을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는 이전에 부통령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그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제 이전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델시 로드리게스와 그녀의 오빠 호르헤 로드리게스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도르의 목소리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은 미국인들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고 사실상 니갈라 사모두루를 배신하여 미국인들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리게스 가문이 미국인들의 도움 없이는 권력을 손에 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미국이 남미 국가를 장악한 후 그리고 그 나라의 전 지도자 니콜라이 수마도로를 체포하고 기소한 이후 미국의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그 나라를 장악하는 데 있어 석유의 역할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초에는 베네수엘라가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의 석유를 정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결국 이 나라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하이브리드하게 합병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공식적인 합병이나 점령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미국의 꼭두각시들이 세워져 미국과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행보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어떤 의미인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요일 기자들에게 콜롬비아 작전이 나쁘지 않게 들린다며 쿠바도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해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펼친 이후에 말이죠. 콜롬비아 대통령 페트로와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언쟁을 주고받았지만 이후 트럼프는 콜롬비아 대통령과 대화한 것이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나는 그의 전화와 태도를 높이 평가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그와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콜롬비아와 협상하려는 뜻입니다. 한편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트럼프 행정부가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축출된 후 그리고 그린란드 합병 위협이 다시 제기된 이후입니다. 마크롱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멀어지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점차 일부 동맹국들과 멀어지고 자신이 이전에 만들고 추진했던 국제 규칙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확립된 강대국입니다. 마크롱은 트럼프가 세계를 영향권으로 나누고 미국이 이른바 먼로 독트린에 따라 서방구를 지배하려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외교적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며칠간의 일들이 이 평가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마누엘 마크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린란드 점령이나 캐나다가 미국 51번째 주가 될 위험에 대해 매일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이 군사 예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카라카스와 그린란드의 상황이 파리에게는 주요 문제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덴마크 자치 영토에 가한 위협에 유럽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마누엘 마크롱은 유럽이 자신이 신식민주의라고 부른 것에 대해 겁으로 대응하고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수년간 유럽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에 이 주장은 프랑스 내에서 마크롱의 약한 입지에 우려를 표하는 다른 유럽 파트너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유럽이 더 엄격한 보호 조항이 포함된 무역 협정을 통해 자국의 국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에 포함된 조항들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럽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덧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트럼프의 목표는 유럽이 아닙니다. 전날 트럼프는 나토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미국이 결코 동맹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나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기 경쟁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쟁에서 중국도 러시아도 소련처럼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인들과 중국인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다양한 도네이트 사이트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알렉세이 피치 채널 후원하기가 적혀 있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